네, 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판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기존에 이러한 그 시황 관련된 얘기를 잘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이제 결국은 우상향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했던 말 또 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 오늘 이제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죠.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로 이게 코인판이 뭔가 시즌이 종료됐냐 이런 그 고민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 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할 겸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관련된 그 질문이나 정보 공유를 하는 단톡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좀 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칭 채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칭 채널이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게 아닌데도 뭐 이렇게 지금 207명이나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적으로 이렇게 뭐 매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인판에서 가장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뭐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게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인데요. 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들이 뭐 코인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모르는 내용을 좀 뭐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어떻게 이제 관점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과연 코인판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저희가 한 3만 불대에서 한번 이렇게 떡상하는 경우에서 결국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았죠.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는 그 차량을 살 때 비트코인 결제로 받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생색내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뭐 솔직하게 말해서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전부 다 비트코인을 저렇게 차를 살 만큼 가지고 있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만큼 팔아서 현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비트코인이 뭐 결제가 편리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화폐로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결제 수단으로 지불 수단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걸 이제 돌연 최근에 이제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돌연 중단한다는 것의 배경에는 다 알겠지만, 친환경을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뿐만이 아니었고, 뭐,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죠. 먼저 개판을 만들었는데, 개판, 뭐 동물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도지코인이 뭐 좋니 나쁘니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도지코인 가격이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뭐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제 도지코인이 뭐 시가총액이 5등 얘가 이제 시총이 71조가 현재 기준으로 71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한때는 이제 4등까지 올라갔었어요. 4등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정말 이제 개판을 좀 만들어 놨었는데 개판이 이게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죠. 뭐또 시바코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류작들을 나오게 되면서 그게 또 시가총액 한 10위권, 16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에 성공을 하니까 그걸 또 다 따라하는 거죠. 뭐 진도진이 뭐니 이러면서 이제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정말 이제 코인판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아저씨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초반에 우리가 이전에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제를 받아드릴게 라고 언급했을 때랑 현재의 그 일론 머스크랑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한 방 멋지게 터뜨려줬죠. 멋지게 터뜨려준 게 뭐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답장을 한 건데 크립토웨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트위터한테 답장을 한 게 이제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를 갈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짜증나서라도 비트코인을 다 팔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indeed 뭐 이런 식으로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또 뭐 그걸 또 그대로 또 옮기신 기자분들이 많아서 야 이거 이제 얘들 다 팔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들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떡락빔을 다들 맞으셨을 텐데 그때 이제 손절도 많이들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때 이제 정말 이게 일론 머스크가 시작한 상승장이 일론 머스크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손절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후 3시 되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였어요. 2시 56분이네요. 네, 2시 56분이 되니까
미안하지만 다시 정확하게 말할게. 테슬라는 하나도 뭐 비트코인을 판 게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 또 그때부터는 다시 또 떡상을 시작한 거죠. 뭐 떡상까지는 아니라도 반등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거대한 이 코인판이 뭐 일론 머스크라는 이 한 명의 입에서, 입도 아니죠. 지금 뭐 트위터 이 손가락질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리스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사실 이거가 좀, 이걸로 이제 하락이 나온다는 것도 좀 웃겼지만, 사실 그 전에 좀 그 무서웠던 점들은 있었죠. 그 무서웠던 점들이 결국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이낸스가 뭐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그,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데,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바이낸스와 또 바이낸스 US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US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민들을 자기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려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이트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사람들이 재미가 없었겠죠. 재미가 없다 보니 바이낸스 US를 이용을 하지 않고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문제들을 이제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게 뭐 그 코인판 자체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었던 뉴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테더가 이제 항상 얘기가 많았던 게, 야, 너희 지금 USD를 받아가지고 USDT를 발행을 하는데, 너 USD를 정말 똑바로 가지고 있는 거 맞아? 그냥 은행에 그대로 넣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무수히 많은 그런 공격들을 받았었죠. 그 공격들을 받았다가 결국 이제 올 2월이었죠. 올 2월에 그 미국 법무부랑 법무국이랑 합의를 때린 게, 자, 뭐 매 분기마다 이제 자기들의 준비금 상태를 이제 오픈을 해라. 그거를 이제 공고사항으로 받았고, 이제 그거를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며칠 전에 오픈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게, 얘들 실상을 까보니까 현금은 3.87%밖에 없더라. 그 중에 그런 나머지 중에서 기업들의 뭐 이러한 것들이 65%나 가지고 있고, 신탁 예금이 24%. 결국 이제 돈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USD를 받아가지고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 돈놀이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리스크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테더가 워낙 이제 시총도 크고, 시총이 지금 6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총도 크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좀 공격을 받던 게, 법무국이랑 이제 딜치면서 벌금 내는 선에서 그 리스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또 현금이 너무 적게 보유하고 있다. 누가 봐도 좀 적어 보이지 않아요? 3.87%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계속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뭐 일론 머스크가 한번 트윗을 날려주니 하락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좀 리스크적인 측면 말고, 그러면 왜 꾸준히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뭐 생각해보면 이러한 뉴스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뭐 코인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니고, 테더 뉴스도 뭐 요번에 좀 뭐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율이 몇 프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긴 했지만, 사실 좀 계속 있어 왔던 얘기인 거고, 바이낸스 얘기도 사실 처음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던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뭐 결국 대장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 그 도미넌스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이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두 코인들의 흐름은 어떠냐를 좀 살펴보면, 먼저 저는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뭐, 많이들 주목해서 보시고 계시지만, 거래소 내에서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어차피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이게 최근에 조금 감소되는 추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고개를 들긴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따라서 좀 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최근에 급속도로 팽창을 했죠. 비트코인 내 도미넌스를 갉아먹으면서 이더리움이 거의 뭐 단기간에 한 2배가량을 이렇게 뛰었는데, 한 달 새. 그럼 이더리움의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총량은 어떠냐를 보면, 실제 이제 정말 이더리움이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격이 올랐구나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선이 결국 이제 거래소에서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인 거고, 검은 선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더리움 2.0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사서 모은 사람들이 결국 거래소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해버리는, 그게 이제 이더리움 2.0이 적용될 때까지니까 최소 뭐 1, 2년 동안은 묶여버리는 그러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점점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자산으로 보고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거래소에서의 거래되는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 이거는 이제 충분히 좋은 영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뭐 비트나 이더를 개수를 모아가고 나중돼서 이제 그 까보는 뭐 이런 식의 지금 투자도 기관 투자를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고서도 사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기존의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뭐 이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사실 채굴 알고리즘,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을 돌리는 게 결국 컴퓨터에 파워를 써야 되는데, 그럼 컴퓨터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기를 먹으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아니 무슨 그러한 서비스의 그 장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건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여기 보시면 연간 뭐 113 테라 뭐 와트시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113인데 은행 시스템은 263 뭐 테라와트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은행 시스템을 돌리는 게 물론 이 정확한 계산량이나 이런 그 계산 방법은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 나름의 이런 코인 자산 운영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좋게 뭐 본 관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 또한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었다. 말 그대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 비트코인 관련해 비트코인이 뭐 환경에 해롭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자유롭지 않을 조금은 반박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스페인이 이제 기관 투자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은 이미 한번 나왔었고요. 독일에 이어서 이제 스페인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투자가 허용이 되다가 법적으로 이제 스페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 여기서도 이제 인정을 했다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국에는 앞으로 더 결국 이제 뭐 독일, 스페인을 시작으로 뭐 다른 나라들도 점점 더 확대될 거다. 기존에 이렇게 한번 허용된 것들을 금지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있던 국가들, 미국이나 이런 그 요쪽에 그 선발대로 이렇게 허용했던 국가들 위에 유럽도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저희가 그렇게도 바라던 이제 기관 투자들의 이런 뭉칫돈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런 악재들도 충분히 보여요. 무서울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마진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좀 이렇게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산으로서의 투자로서의 가치를 보고 조금 가신다면 저희가 뭐 자주 보는 그런 장투 그림이 있잖아요. 뭐 장투라고 하는 게 우상향 할 것 같아. 근데 이런 우상향을 할 때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이런 웨이브들을 통해서 우상향을 가는 게 있듯이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웨이브 정도의 이런 골짜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이번 장세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이제 좀 크게 보시고 이제 정말 이 시장이 망할지 안 망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너무 이렇게 뇌동매매하는 경우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랜만에 좀 코인 전체 장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여러분.